네, 안녕하세요. 저는 펫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루치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는 집에서 노령견들을 조금 쉽게 이제 닦아주는 그런 만드는 것과 그리고 노령견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만들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필요한 재료는 여기 보이는 공병. 이거는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공병이고요. 그리고 비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현재 에탄올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개 보시는 게 아로마 오일이죠. 하나는 티트리, 하나는 라벤더 오일이요. 그리고 요거는 글리세린, 요 옆에 나와 있는 건 정제수. 에탄올, 글리세린, 정제수는 실제 약국에서 손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재료거든요. 모두 다. 그리고 요 아로마 오일만 따로 구매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 저울이 있으신 분들은 저울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따로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저처럼 이런 비커나 아니면 공병에다가 바로 담으셔도 돼요. 일단 요 에탄올을 제가 요거는 따로 계량을 해 놓은 건데요. 지금 제가 총 현재 약 200ml 정도를 만들 거예요. 200ml에 약 10g 정도 이제 넣을 건데, 만약에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 용기에 보시고 여기서 약 10분의 1 정도만 에탄올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에탄올, 계량해 놓은 에탄올을 요 비커에다가 이렇게 따라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아로마 오일을 넣어줄 거예요. 지금 제가 현재 준비가 된 거는 라벤더 오일과 티트리 오일이거든요.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몸을 닦아주면서 항균 효과도 있고, 실제 이게 아이들이 냄새를 맡았을 때 후각적으로 좀 진정이 되고 편안해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벤더 오일과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항균력이 굉장히 뛰어난 오일이기 때문에 노령견들은 실제 목욕을 사실 좀 자주 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 저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아이들 뭐 발이라던가 아니면 또 아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욕창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한 군데 오래 한 자세로 누워 있다거나 앉아 있다거나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이용해서 닦아주시면은 피부의 항균력도 좀 도움이 되고, 아이가 이 아로마 향기를 맡으면서 후각적으로 심리적 안정이라던가 좀 면역력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에탄올을 약 10g 정도 하시고요. 아로마 오일은 라벤더만 있으신 분들은 라벤더만 사용하셔도 무관하세요. 라벤더 오일 총 5방울을 넣으실 건데요. 라벤더 오일 한 4방울에 티트리 1방울, 혹은 라벤더 오일만 있으실 경우에는 라벤더 오일 5방울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에탄올에다 라벤더 오일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티트리도 1방울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섞어주신 다음에요. 이제 나머지를 정제수로 채울 건데, 요 200ml 선까지 다 채우시는 게 아니라 약 한 5ml 정도는 남겨두고 물을 부어볼게요. 그냥 물을 집에 있는 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정수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존기간이 오래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오래 두고두고 사용하시려면 정제수를 쓰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냥 나는 금방 쓰고 말 거다라고 하면은 정수기물이나 아니면 수돗물을 사용하셔도 크게 무관하세요. 근데 이 제품을 만들어두면 에탄올과 아로마 오일이 자체적으로 보존 효과가 있어서 따로 실온에 두고 쓰셔도 몇 개월 동안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정제수나 뭐 식염수 같은 걸 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글리세린이에요. 글리세린을 넣어주는 이유는 아까 에탄올이 소량 들어갔기 때문에 피부에 닿게 되면은 조금 건조함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리세린을 약 5g 정도 좀 첨가를 해주시면 보습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 넣고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비커에다 넣고 다 섞어주시고 요 공병에다가 담아서 쓰시면 되세요. 네, 공병에다 쓰시고, 쓰시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흔드셔가지고, 이거를 이런 수건이나 아니면 얇은 패드 같은데 저는 보통은 이렇게 뿌려서 쓰는 편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좀 적셔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직접 아이 몸에다 대고 발바닥이라던가 아니면 밥 먹고 나면 음식물 주변 같은 데 많이 묻어있는데 실제 여긴 좀 에탄올이 들어가서 얼굴 주변보다는 주로 몸이라던가 특히 노령견들은 이제 아픈 아이들 환견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아이들이 한 자세로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엎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욕창이 생기기 굉장히 쉽거든요. 특히 요 다리 부분과 어깨 쪽 그리고 요 아래쪽에 그래서 욕창이 생기면은 실제 아마 환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부가 굉장히 짓무르고 이거를 되게 관리를 해주시기가 힘든데 그럴 때 이렇게 만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 그냥 물로 닦아주시거나 물티슈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쉽게 만드셔서 닦아주시면은 강아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뭐 몸에도 강아지 몸에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환견이 쓰는 뭐 침구나 아니면 아이들이 쓰는 제품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공기 중에 뿌려도 룸스프레이처럼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로 제가 하는 거를 이제 직접 보여드릴 건데 저희 집에는 실제 19살짜리의 노령의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사실 매일 목욕을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목욕을 자주 하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제 산책 다녀오고 이러면은 산책 다녀오면 아이들은 발 같은 데를 매일 씻길 수 있지만 환견이나 노령견은 사실 그거 자체가 조금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만든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 같은 데도 닦아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실제 요 발뿐만 아니라 몸에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닦아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에 요런데 그리고 혹은 이런 어깨 부위 같은데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집에서 만약에 아이가 너무 더럽다 할 경우엔 이걸로 온몸을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단 얼굴 부위는 가급적 빼시고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면은 집에서 쉽게 만들면서 이거를 따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은 좀 아이한테도 안전하고 아로마 테라피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드시는 법은 집에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실제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어떻게 하면 좀 노령견들한테 도움이 되는 마사지를 해줄 수 있을지 이렇게 목욕 요 타월 목욕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아이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타월 목욕을 하고 나서 마사지를 같이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이제 주로 환견들 같은 경우나 노령견들이 되면 혈액순환 기능도 떨어지고 아이들 심폐 기능도 떨어짐으로 인해서 특히 이런데 팔다리가 저리거나 아니면 아이들 활동량이 굉장히 적은 아이들은요 혈액순환 자체가 잘 많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핫팩 같은 거 있죠. 이런 핫팩을 이용하셔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아까 만드신 것들을 요 물을 조금 데워서 헹궈가지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까 이제 타월 목욕법을 이제 끝냈으면은 핫팩을 이용해서 강아지한테 이제 적용을 해주는데요. 특히나 먼저 해주실 때는 이렇게 아이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발 같은데 굉장히 많이 핥죠. 노령견들. 그럴 때 이 핫팩을 이용해서 다리 부분 올려주시고 이거를 한 부위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돌려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털이 없는 아이일 경우에는 따뜻한 이런 수건 같은 거를 물에 적시셔서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핫팩이 피부에 바로 닿았을 때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털이 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이용하셔서 뒷다리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이렇게 내려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런 데 또 어깨 쪽 부위 그리고 특히나 요 겨울철에는 지금 보통 목욕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먼저 신경을 써서 제일 먼저 말려주셔야 될 부분이 요 목 뒤거든요. 실제 이 목 뒤가 따뜻하면 항상 아이들 면역력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요. 체온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렇게 타월 목욕을 하고 나셨으면은 요 목 뒤부터 말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마사지를 해주실 때도 이렇게
핫팩을 이용해서 목 뒷부분을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면역력 상승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나 지금 겨울철에 아이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감기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노령견들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있으실 때 겨울철에는 저는 이렇게 목티를 입혀놓는 편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목티를 따뜻하게 하면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실 때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노령견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집에서 19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서 힘을 주는 것도 힘들어하고 배변 활동이 아무래도 소화 기능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변비에 걸렸거나 아니면 설사를 할 때 어떻게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실제 변비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요 등 부분, 요 꼬리 앞부분하고 배가 굉장히 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손바닥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핫팩 같은 거를 이용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변비가 있을 때 아이들, 이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 생식기 앞쪽 부분 있죠? 요 앞쪽 부분에다가 핫팩을 살짝 대고 아이가 만약에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강아지를 일부러 들거나 막 이렇게 불편한 게 아니라 아이가 누워있으면 이 배 부분에다 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변비가 있을 경우에는 마사지를 조금 세게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세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만약에 설사를 할 경우에는 좀 살살 똑같은 부위를 해주지만 이 강도에 따라서 변비에 걸렸거나 설사를 할 때가 마사지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걸렸을 때는 여기 마사지를 해주시고 요 꼬리 부분, 꼬리에서 요 부분에도 실제 여기도 대장과 관련된 배변과 관련된 혈자리들이 모여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이 위치가. 그래서 여기도 같이 핫팩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장활동이 이제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배 마사지와 요 배 뒤쪽 마사지를 해주시다 보면은 배변 활동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조금 배변을 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배변을 할 때 조금 이제 배변 유도하는 요거는 그냥 저만의 팁 같은 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휴지 같은 거 있죠. 휴지를 요거는 밥을 먹이고 바로 나서 휴지 같은 거를 조금 말아가지고 이 항문 주변에다가 넣는 거, 이 항문 안쪽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 관략근을 자극을 하면서 배변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은 집에 휴지 같은 게 있으시면 이걸 끝부분을 해서 이렇게 항문 주변에다 넣고 넣었다 뺐다 해주시면서 요 관략근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요 변비 마사지 제가 보여드렸던 거와 그리고 요 항문 주변 이렇게 관략근 마사지를 해주시면 좀 변비가 있는 아이들은 조금 손쉽게 원활하게 배변 활동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 특히 노령견들은 항상 주로 축 처져 있고 누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활동량도 적고 산책도 사실 많이 시켜주셔야 되는데 아픈 아이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운 날은 또 안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맨날 집에만 있어서 잠만 자고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강아지들한테 활력을 주고자 할 때 이제 해주실 수 있는 마사지인데 사실 우리가 보통 강아지를 많이 쓰다듬을 때 이렇게 많이 쓰다듬죠. 아이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내 노령견이나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너무 활동량이 없고 너무 뚱뚱한 아이거나 환경 몸이 아픈 아이들은 오히려 마사지를 해주실 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꼬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머리 방향으로 뒤로 밀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아이들한테 몸에 활력을 주고 좀 자극을 주는 그런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해주시고 요 목 뒤부터 피부를 살짝 들어 올려서 같이 다음에는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너무 활력이 없거나 집에서 잠만 자는 노령견, 황견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다 보면은 좀 활력도 되찾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너무 아파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 실제로 자기 몸을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요 아까 만들었던 강아지 쓰는 요것과 이렇게 집에서 마사지만으로도 실제 노령견들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삶의 질을 좀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집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있는 아이를 사실 매일매일 아이가 많다 보니까 다 많이는 못 해주는데 꼭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온열 마사지와 이렇게 이런 거 아이들 타월 목욕은 거의 매일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노령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도 사실 아이가 씹고 삼키는 것 자체를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많이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대소변을 가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아이가 나이가 먹다 보면은 거의 뭐 기저귀를 차고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대소변을 간혹가다 못 가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대소변 싼 것도 막 많이 밟기도 하고 막 짓이기도 하고, 특히 기저귀를 차는 아이들은 이쪽 항문 주변이 많이 헐거나 여기가 항상 더러운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닦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사지도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아픈 아이거나 조금 나이가 많은 아이들을 집에서 생활하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일 것 같아요. 큐브펫